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 교사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 수익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전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G 수익 계정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 관리자가 만들어서 아마 제공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지메일에서 초대 수락하는 건데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업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보내준, 지메일로 보내준 메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메일을 열어서 초대에 수락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로 이게 주로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업 자료를 게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수익 계정은 학교 관리자가 일괄 신청 후에 그 개별 선생님께 G수익 계정, 즉 아이디와 비번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계정 못 받았다면 신청을 하거나 학교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메일에서 초대 수락하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업 코드를 입력해서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메일에서 학급 담임 선생님이 보내준 지메일에서 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G수익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앱에서 메일을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요. 지메일로 들어간 다음에 학급 담임 선생님이 보내준 초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조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오면 되는데요. 이 구글 클래스룸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구글 앱이 있죠. 9개 이걸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후에 드래그를 하면서 구글 클래스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메일은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학급 담임 선생님이 교과 담당 선생님께 보낸 초대 메일인데요. 구글 클래스룸도 되어 있고 헬로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이 있습니다. 이 조인을 클릭하게 되면 클래스룸을 열게 되면 조인을 클릭하고 클래스룸을 열게 되면 내가 나를 초대했던 그 반 클래스룸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앱을 조인을 클릭한 다음에 구글 앱에서 클래스룸을 클릭하면 제가 수업에 참여하는 반의 클래스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 1반과 1학년 2반에서 제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반에서 제가 초대 메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수락한다면 이런 두 개의 클래스가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업 자료 게시.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수업 자료 게시는 어디서 하냐면 위에 메뉴에 스트림, 그 다음에 수업, 사용자 성적이 있는데 주로 사용할 곳은 수업입니다. 수업에 수업 자료를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6개의 메뉴가 뜨는데요. 주제는 과목을 개설할 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국영 수업 과목, 그죠? 그리고 나서 주로 수업 내용을 입력할 때는 이 과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수업을 만들 때는 만들기, 이 만들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맨 하단의 주제는 과목명. 예를 들어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 이 과목명은 수학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주제를 그 개별 선생님이 만들어도 되지만 아무래도 과목의 순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과제를 클릭해서요. 과제를 클릭한 다음에 수업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한 수업 내용은 맨 위에 뜨는데요. 그걸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자기 수학 주제에 수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수업은 여러 개 학급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급에 동시에 수업 내용을 업로드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수업 내용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전에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제가 1학년 1반과 1학년 2반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반에 각각 수업자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요. 여기서 위에 메뉴에서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수업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국어, 도덕, 사회, 여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이렇게 과목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면
만약에 안 만들으셨다면 직접 만들기를 클릭해서 주제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학을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 아니면 만들기를 직접 클릭을 해서 과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과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주제가 만약에 수업 일수를 먼저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3일 하고 나서 만약에 3월 3일 요일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이 3월 3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수요일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수학 수업 또는 단원명을 적어도 돼요. 여기는 그냥 수학 수업을 할게요. 안내사항을 적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내용을 적어도 되겠고요. 첫 번째는 1번 간단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설문지,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2번 만약에 줌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줌 수업을 하실 때는 ZOM 하고요. 링크 한 다음에 링크를 여기다 복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추가와 만들기가 있는데 추가라는 거는 미리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에 문서를 만들어냈다면 바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만들기를 해도 됩니다. 만들기 해서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따로 뭐 창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설문지로 넘어가겠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설문 내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주제, 수학 탐구 주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 내용에 개인 수학 탐구 주제를 적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문항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학번하고 이름 이렇게 적고요. 단답형이 되겠고 필수로 하고 예시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101 한 다음에 홍길동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서 이 두 번째는 탐구 주제를 한번 적어주세요 라고 할게요. 탐구할 주제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답형이 되겠고 필수를 하겠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한 다음에 수학사 피타고라스 정리 탐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미지 선택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따로 저장을 할 필요가 저장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만들어진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제목 없는 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가서 위에 왼쪽 위에 이 제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탐구 주제 하고 가로 열고 설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하고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이따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한 개 반이 아니라 제가 들어가는 반 모두의 그 이 수업 자료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대상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대상이 있고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1학년 1반에서 제가 작성하고 있어서 1학년 1반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서 체크 항목이 없고요. 나머지 반, 2반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반과 2반 제가 들어가는 만약에 5개 반이면 5개 반을 다 클릭하면 되겠죠. 자, 클릭하고요. 만약에 점수를 부여할 거냐. 근데 저는 현재는 채점을 안 할 거거든요. 과제가 없어요. 이 상태 기한 없음. 기한 만약에 날짜를 달력을 정해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만약에 됐다 이상 없다 그러면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제 할당 중으로 뜨고 있고요. 좀 기다려 줍니다. 과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학이잖아요. 그럼 수학 아래에다가 수업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수업을 만들면 맨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수학을 옮겨놔야 돼요. 수학 밑으로 이런 식으로 다 옮겨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냐면
왼쪽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과목이 있다 보니까 한 학기 이상 함께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수학 수업이에요. 그러면 수학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최근 날짜의 수업 내용을 옮겨 적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제가 1학년 1반에서 수업자를 올렸는데 1학년 2반은 올려졌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줄 3개가 있는데요. 1학년 1반 수학신 왼쪽에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에 참여하는 반들이 여기 다 있어요. 수업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들이 뜨고요. 그러니까 반들이 이렇게 단축 아이콘으로 나타나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1학년 2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걸 가겠습니다. 그러면 1학년 2반으로 옮겨졌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1학년 2반에서는 제가 수업자를 업로드 안 했어요. 그런데 좀 방금 전에 올린 것이 여기 올라와 있죠. 그래서 수업에서 참여해 보는 거예요. 수업에 가면 지금 맨 위에 가 있는데요. 요거를 수학으로 다시 옮겨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 자, 그러면 한 반에서 여러 개 반, 제가 수업 들어가는 모든 반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반은 1반은 3월 3일 날 수요일 날 수업이지만 여기 2반은 3월 3일 날 안 들고 3월 4일 날 들었어요. 목요일 날. 그러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4일 목요일 수업 내용 같겠죠. 그죠?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이사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장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3월 4일로 변경이 됐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1학년 1반 3월 3일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1학년 2반 3월 4일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반의 수업 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거고 여기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모든 앱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수업 자료를 만들 때요. 설문지뿐만 아니라 문서, 그 다음에 동영상들을 잘 링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수준 있는 수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